자,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 보세요. 자,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는 뭘 확률 변수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횟수를 우리가 기대값이 확률 변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여태까지 뭘로 나타냈냐면 라지수로 나타냈어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상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상 확률 변수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확률 변수의 값이 정수로 딱딱 떨어질 때 이를 우리가 이상 확률 변수라고 했고, 여기서는 연속 확률 변수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간의 범위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확률 변수를 Z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확률 변수가 이렇게 구간의 형태로 나타날 때를 우리가 이거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하철이 10분마다 계속 도착하는데 내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러면은 0부터 10분까지 최대 기다릴 수 있죠. 도착인데 바로 떠났으면 10분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만약에 5분에 갔어. 그럼 5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의 형태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확률 밀도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y는 fx예요, 그냥. fx인데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구간이 실수 전체의 구간으로 촘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을 확률로 따져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면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한 특징들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만 존재하는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로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x축 위에만 보면은 여기서 뭐 a부터 b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 x축 위에 있으면.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구간 내에서 주어진 구간 내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2번에 나온 내용이 그겁니다. fx와 x축과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가 1이 돼야지만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런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이 부분의 삼각형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구간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주어진 구간 이렇게 돼서 P 요것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와 B로 둘러싸인 부분, A와 B로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전체 넓이가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무슨 소리냐면 A부터 B까지의 확률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럼 요거는 A와 B 사이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다 이런 소리야. 넓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거 구하라 그러면 그냥 넓이 구해주면 돼요. 넓이 구해주면 돼요. 이해가? 설명 끝. 자, 202번 봅시다. 160쪽. 야, 딱 빨리 하고 가보니까 아니면 그냥 천천히 할까? 왜냐면 이거 사실 정말 빨리 하면은 30분 만에 딱 끝날 수 있고 조금 천천히 하면 1시간 정도면 끝나고 아주 천천히 하면 1시간 반이면 끝나고 중간에 선생님 농담 섞어가면서 막 놀자 판도라면 2시간 끝나고 그래요. 남은 책은.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오늘이면 끝나요? 오늘 끝난다니까 이거. 내가 그랬잖아. 금방 끝난다니까 이거. 앞으로. 일단 최대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제 알죠? 202번 보세요. 다음 보기 중에서 연속 확률 변수인 것은 이산확률 변수가 아닌 걸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올 수 있는 횟수가 정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1번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 그러면 키가 정수인 형태는 없죠. 그렇죠? 얘가 뭐 150.8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수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연속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한 달 동안 내리는 강수량도 이거 뭐 10리터, 50리터 딱딱 정해지는 게 아니죠. 정수로. 그렇죠? 그 다음에 10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요거는 딱딱 정수로 떨어지죠. 개수의 형태니까. 이런 건 이산확률 변수예요. 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그러면 수명이 뭐 1시간, 2시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쭉 범위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리을도 조금 더. 그 다음에 203번.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담갔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는데 2분의 1 됐어요. 이런 그래프죠. 2분의 1이면은. 자, 그래프가 일단 X축 위에 선상에 계신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체 넓이가 얼마 돼야 돼요? 1이면 확률 밀도 함수가 맞죠? 그럼 가로가 2고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맞죠, 이거는? 그 다음에 y는 2x 그러면은 fx는 2x 그러면은 벌써 안 되죠? 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면은 그래프가 벌써 x축 아래 부분에 가 있죠, 이거? 그냥 안 돼요, 이러면. x축 아래 부분에 가서 무조건 안 돼요, 이거. 3번 x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 1일 때 2제는 이런 직선이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 넓이를 구해보면 얼마 돼요? 2가 돼서 안 돼요, 이거는. 넓이가 1이 안 되는데. 얘가? 그럼 네 번째 절대값 x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능하죠,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해보면 이거 1이 되죠? 2분의 1, 2분의 2개 돼서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자, 204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담갔을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k래 이런 직선이니까 y는 k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몰았으니까 이거 넓이가 무조건 1 돼야 되죠? 밑변이 4 높이가 k 그럼 4k가 1 돼야 되니까 k는 4분의 1. 그럼 2번은 0일 때 kx니까 0일 때 0 지나고 1일 때 k를 지나는 직선의 모양이죠. 이거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프 안에다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위에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k가 위에 있어야 돼요.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k 얘가 1 돼야 돼서 k는 2. 자, 그 다음에 20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래.
0일 때 1 지나고 2일 때 0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일부죠. 그렇죠? 그 넓이 1 맞나? 1 맞죠? 삼각형 넓이. 자, 근데 범위는 0부터 1까지만. 내 확률, 여기 구할 확률. 넓이 구하는 소리잖아. 그럼 이거는 뭐 전체 넓이에서 앞에서 뒤에 삼각형 넓이 빼도 되고, 여기 1일 때 2분의 1인가 대입해보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었으니. 아니,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돼요,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냥. 이해가시죠? 아니면 전체 넓이 1에서 앞에 뒤에 있는 삼각형 넓이 빼도 돼요. 자, 14번 보세요. 표시기 14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fx는 k 3x 플러스 1이다. 자, 범위는 0부터 2까지다.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냥. x가 0일 때 k 지나고 x가 2일 때까지니까 7k 지나는 이런 직선이죠. 2차식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 돼야 돼 이제? 1 돼야 되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 얘가 1 돼야 되니까 8k는 1에서 k는 8분의 1이죠? 아주 쉬운 건데요, 그냥. 넘기세요. 자, 필수의 15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1까지는 kx 했으니까 0일 때 0 지나고 1일 때 k를 지나는 0부터 1까지는 이런 직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k에 2-x 돼 있어서 이거는 1부터 2까지인데 1일 때 k 지나고 2일 때 딱 0이 되는 이런 직선의 형태죠. 근데 이게 확률 밀도함수가 되려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 돼야 돼? 1 돼야 돼. 그럼 밑변 2, 또 bk 곱하기 2분의 1이 1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무조건 1 돼야 되죠? 1. 자, 근데 문제는 0부터 2분의 1까지 구하래. 0부터 2분의 1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위에는 kx였고 k는 근데 1이라는 거 알았고, 맞아? 그럼 2분의 1일 때 위에 식에다 될 텐데 여기 2분의 1 되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라스트 단원입니다. 정규분포 보세요. 정규분포. 정규분포까지 설명을 하고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부터 배운 분포구도를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웠습니다. 확률 분포 이렇게 돼 있는 거 XP 이렇게 돼 있어서 확률 변수랑 확률로 구해봐.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곱하고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는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더한 다음에 평균 제곱해고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는 이거 BNP로 나타나서 이때 확률 밀도함수는 NCR P의 R 1-P의 N-R에서 구했던 거. 이거 이항 분포죠. 그렇죠? 확률 밀도, 확률 질량함수 해가지고. 자, 세 번째 배우는 게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오늘 배우는 게 이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뭘 구한 겁니까?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던 문제 이 두 가지는. 얘가,
얘는 반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주어지고 편차를 알고 확률을 구하면 된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다 가르쳐주고 확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이점이 별로 없죠. 근데 정규분포 곡선은 그래프는 얘는 뭘 따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따른다.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 그럼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x축 위가 있어야지. 전체 넓이는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구간의 넓이는 뭘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 구하는 거야, 이게. 다 가르쳐주고 이걸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정규분포 해가지고 거기 지금 그 y는 fx 확률 밀도 함수 식이 2파이 루트 2파이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그렇죠? 대학 가서 열심히 배우세요. 대학 가서. 알겠습니까? 거기 지금 여러분들 영어로 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 이건 너희들 저기 뭐 이과생들 배운 미적분의 그 저거야. 어? 로그에서 쓰는 LN에서 쓰는 그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대학 가서 배우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정규분포 그래프의 이 그래프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런 모양을 따른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건 뭐냐면 평균인데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지연아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지연아 그랬거든. 네? 응?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 아래 여러분들 2번 내면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다. 네모 박스 안에 M을 기준으로서 대칭인 모양을 나타낸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봐. 얘는 그래프 자체가 무슨 함수라고? 그래프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그래서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야? 그냥 1이에요. 1. 그럼 반쪽 넓이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붙지 않습니다. x축 자체가 정근선이에요. 그냥 계속 옆으로 근접해가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알파야.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서로 어때? 같아요. 구간의 길이가 좌우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A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 돼? 2분의 1 마이너스 A죠? 이게 확률입니다. 그냥 넓이 자체가 뭐하고 같아요? 확률하고 같아요. 그냥 아까 확률 밀도 함수 써서 그랬잖아. 넓이 자체가 확률, 구간의 확률이라고. 이해가 무슨 소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은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규분포를 N Natural Distribution이 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균 표준편차의 제곱 분산 이거 다 주어진다 그랬어 선생님이. 다 주어진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예? 네. 이해가시죠? 그럼 이 곡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 책 맨 뒤에 보세요. 해답지 바로 전에 198쪽을 보면은 그 정규분포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정규분포 표.
해답지 바로 앞에 정규문법 표가 나와 있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1.7, 1.78을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나? 그래서 1.78을 찾아봐. 1.78이 얼마냐? 0.4625지?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틀리지 0.4625다. 확률 변수가 0에서 1.78까지의 확률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0.4625다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 곡선은 가운데가 뭘로 돼 있었어? 정가운데가 M으로 돼 있었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이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시킨 거야. 표준화를 시키는데 어렵게 시키네.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돼 있던 것을 0하고 1의 제곱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표준화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위에 그림이. 얘가 그래서 1.78 이 부분의 확률이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럼 원래 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식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평균을 뭘로 생각했어? 0으로 생각했죠. 표준 편차를 얼마로 생각했어요? 1로 생각해서 바꿨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면 평균 플러스 1.78의 표준 편차라는 소리예요. 왜? 그래야 이게 0이고 이게 1인데 이쪽으로 와서 1.78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원래 식에서는 0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게 표준화에서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 거하고 같더라는 소리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표는 시험 볼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그 210번을 바로 보세요, 이게. 설명 다 했으면 되거든요. 설명할 것도 없고, 이거 자체가. 자, 거기 보세요. 210번. 확률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 다음과 같은데 다음을 정규분포로 나타내시오. 그랬는데 정규분포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N 자체가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돼요? 1번을 쓰면은 평균이 5니까 5, 분산이 3이니까 표준 편차는 3이죠? 분산이 9니까. 그럼 여기는 3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번은. 그럼 이거 그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그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런 모양을 해놓고 가운데 5라고 써놓고 그림 그리면 끝입니다. 이게. 이해가세요? 그럼 2번은 뭐라고 쓰면 돼? N 12 4의 제곱 이렇게. 이해가? 자,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A반의 정규분포야. 그 다음에 B반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A반, B반의 평균은 어때요? 같죠? 평균은 같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A반하고 B반을 보면 어느 반이 더 평균 쪽에 많이 몰려있어 지금? A반이 평균 쪽에 많이 몰려있죠? 지금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뭐가 크다? 뭐가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분산이 A반이 작다. 몰려있으면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퍼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A반은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분산이 작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B반은 분산이
크다. 그럼 분산이 클수록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골이라고 불러요. 골. 봉우리가 높고 양쪽 옆에 사이드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면 분산이 큰 겁니다. 이쪽 사이드에 폭이 작고 골이 높으면 분산이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이런 거 보세요. A반, B반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뭐가 같아요? 분산은 서로 같은 겁니다. 그 대신 평균이 B반이 높은 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면 큰 쪽이니까 그렇죠. B반이 평균이 높고 상대적으로 B반이 공부를 잘한다. 알겠습니까? 네? 네, 분산은 같다 라고 하는 게 2번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12번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정규분포라 그랬죠.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그렇죠. 얘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시키면 무조건 영어로 1의 제곱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위에 거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밑에 거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212번 보면은 자 확률 변수 Z가 자 이제 확률 변수 Z라고 쓰죠. X라고 안 쓰고 여기서 Z가 표준 정규분포 얘를 따를 때 0과 1을 따를 때 0과 1이지만 실제로 0과 1이 제곱이 있나 이런 걸 따를 때 다음을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 1번 2 이상 여기 구하래. 그럼 거기 표에서 보면 2가 얼마로 나와 있어? 0.477로 나와 있지. 근데 위에 보니까 P 뭐라고 되어 있어요? 0 그 다음에 Z 라지 Z 확률 변수 여기 이제 Z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상관없고 여기가 0.477이라고 했는데 0부터 여기 2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0.477이야. 여러분들이 구한 거는. 그럼 이쪽은 얼마 돼요? 반쪽이 얼마라 그랬어? 반쪽이 0.5라 그랬잖아. 전체 넓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에서 0.477이 빼면 돼요. 그럼 0.0228 이렇게. 이거는 표가 안 주어져 있으면 못 구하기 때문에 표 주어져요. 무조건. 그럼 2번은 0.5 이하 그러면 자 0.5 이하 그러면 0.5 이하면 이거 전부 다죠. 이게 전부 다죠. 이쪽 아래로. 그렇죠. 일단 반이 들어가네. 0.5가 들어가네. 그렇지? 반 0.5 들어가고 표에 있는 0.5 표의 값을 읽으면 돼. 0.196 두 개 더해주면 되거든. 내가 왜 바보가 아닌 이상 풀 수 있다고 그랬는지 알겠지? 어? 그러면 3번은 1부터 2까지 그러면 자 0 있고 1부터 2까지인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2까지 다 구한 다음에 1까지 빼주면 되죠. 2까지가 0.477이었고 1까지가 0.3413이었죠. 빼주면 돼요. 빼주면. 이해가십니까? 477에서 3413 빼주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맨 밑에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 그랬어요. 자, 정규분포가 이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림 하나 그려놓고 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 M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런데 12 이하와 18 이상이 서로 같대. 야, 그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12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18은 이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하랑 이상이랑 넓이가 같으면 가운데 M은 무조건 중점이 돼야 되지, 이거.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다 해서 2로 나누면 돼요.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가? 그래서 평균은 15.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아래 215번 보세요. 안 풀어준 건 좀 이따 푸세요, 여러분들이. 15번 보면 M의 시그마 제곱을 다루는데 다음 M과 시그마를 구하시오. 그래서 1번을 보면 6 이하랑 16 이상이 같대. 6 이하랑 16 이상이 같대. 16 이상, 6 이하. 그럼 평균은 무조건 얼마 돼야 돼? 평균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랬죠? 얘가? 그러니까 평균은 11이 돼야 돼요. 11. 자, 그 다음에 V 9분의 1x가 1이래. 이거 공식 뭐지? V의 ax 플러스 b 이거 공식 뭐였지? a 제곱 vx였죠 이거? 기억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1분의 1 vx는 1이라는 소리야 이거. 그럼 vx는 81이지? 분산이 81이야. 그럼 표준 편차 얼마야? 시그마는? 시그마 이거로 두시는 게 표준 편차 아니야? 얘가? 그래서 표준 편차는 9. 얘 가냐?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 보세요. 이거는 계속 이런 문제 나온다,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어떤 문제인가? 어느 학교 확률 변수가 x가 정규분포 40의 10제곱을 따는데. 여기 봐, 여기 봐. 그럼 이제 그림 하나 그려요. 가운데 40 이렇게 놓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표준화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세요? 표준화시키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0의 1제곱 이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그냥. 표준은 무조건 0의 1제곱이에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도 그림 하나 그려요. 야, 이거 설명 잘 들어. 이건 필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만 잘 들으면 돼. 자, 문제에서 1번은 25에서 40까지 봐라 그랬어요. 25에서 40까지의 확률을 봐라. 25에서 40까지의 확률. 여기 구하면 돼요. 이게 n이었죠?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지금 m이고 얘가 지금 시그마였잖아. m과 시그마의 관계를 만들어 보면 돼요. 이거 n-2.5 시그마죠. 40 마이너스 아니다 1.5 40 마이너스 1.5 시그마 하면은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이게 시그마가 10이었으니까 40 빼기 15 돼버려서 25 나오죠? 그럼 표준화를 이쪽으로 하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 여기서는 얘를 0으로 보고 얘를 1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랑 바뀌어요. 이해가? 그럼 이쪽이 60이야. 그럼 이쪽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60은? 60은 뭐하고 같아? m에서 시그마 2번 더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얘는 2가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매번 이제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 수를 이쪽 수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요 관계에서 볼 때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하면 되거든요. 25 빼기 40 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이쪽도 60도 마찬가지예요. 60도 시그마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돼요. 그럼 이거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여기 구하는 소리죠. 이거 구하는 소리인데 표에 마이너스 1.5가 있냐 없냐? 문제에서 마이너스 1.5가 없잖아 표에.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5나 우측 1.5나 서로 똑같지 안 똑같아? 그러니까 표에서 그냥 1.5로 읽는 게 정답이에요. 0. 얼마? 4332가 정답인데 1번은. 그럼 2번은 60 이상 그랬어요. 60 이상.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여기는 여기 어떻게 보면 돼? 이쪽 빨간색 주홍색 부분은 0.5에서 2에 있는 값 0.477이 빼면 되죠. 그렇지? 2에 0.5에서 반쪽 0.5에서 0.477이 빼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하면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응?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30분 있으면 책이 끝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20명을 그 다음 페이지 아니구나. 필수대 18번 문제를 넣으면 큰일 났네. 전체를 해야 돼. 자,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 50의 5제곱을 따른다 그랬어. 50의 5의 제곱. 선생님이 한 번 잘 봐. 필기할 거 없어. 쓸데없는 그 낙사하지 말고. 자, 50의 5제곱을 따르는데 오른쪽 표준 정기분포를 이용하라 그랬어. 표준화 시키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고 따로따로 그림 2개 그리면 돼요. 50. 얘는 0. 따로따로 그림 그리고 자, 문제에서 얼마 이상이 0.0013이래. K 이상이 여기가 0.0013이래. 그럼 이 안쪽은 얼마나 소리야? 여기는 0.4987이 되나? 맞아? 반쪽 더해서 무조건 0.5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0.4987이 여기 3으로 되어 있죠. 표준화에서. 표에서. 그 3 어떻게 구한 거야? 표준 편차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 그랬죠. K 마이너스 50. 얘가 3이란 소리야. 얘가? 그럼 K 마이너스 50은 15 돼서 K는 65 이렇게. 자, 여기까지 확인 체크 한번 풀어보세요.